드디어 챔피언십 매치가 모두 성사되었습니다. 탑시드로 지명받은 4개의 팀 중 1개의 팀만이 떨어지고 3개의 팀은 살아남았습니다. 뉴욕의 자신방, 무신방을 각각 보유한 매치와 양키스는 나란히 시리즈 전적 3대1을 만들며 올라왔고, 다저스와 클리브랜드는 난적들을 어렵게 이겨내며 시리즈 전적 3대2로 올라오게 되었죠. 이제 월드 시리즈로 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파이널 라운드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양키스 vs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가 이뤄지게 될까요?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한 4개의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팀은 LA 다저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포인트들이 모두 발생했던 다저스인데요. 선발 투수는 불안했고 타격은 역시 큰 힘을 내줬으며 불펜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렇게 선발의 약점과 불펜이 강점이 있기에 감독 로버츠의 투수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 로버츠가 보여준 불펜 운용은 정말 통달했다 싶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스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궁금한 건 매치와의 대결입니다. 이제부턴 4번의 승리를 해야 하는 윈포 시리즈입니다. 선발의 구멍을 불펜으로 어거지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 챔피언십 시리즈부터는 진짜 타선에 미친 선수 한두 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선발에서 이닝을 먹어줘야 하는 선수가 최소 2명은 있어야 장기전에서 승리를 점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저스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는 5게임에서 2개의 홈런과 7개의 타점을 기록하며 OPS 1.067을 기록해 팀 타선의 킹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론 앞으로도 에르난데스는 이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입니다. 작년 가르시아 마냥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오타니 쇼의 OPS 0.623, 무키 베츠 OPS 0.889, 프레드 프리만 OPS 0.572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트리오도 언제 그렇다는 듯 활개칠 수도 있다는 게 다저스의 강점이죠. 특히 오타니는 올 시즌 매치와의 전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5게임 2홈런, 6타점, 타율 3할 1푼 6리, 출루율 4할 5푼 8리, 장타율 0.684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오타니가 조금 더 살아난다면 다저스의 타격은 더욱 무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키포인트가 바로 오타니라는 겁니다. 매치와의 비교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선 테오스카 혼자만으로는 힘듭니다. 오타니의 홈런이든 출루든 오타니가 상황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저스의 진정한 위력이 나올 것 같네요. 이번엔 투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선 선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뷰러와 야마모토 모두 한 번씩 털리긴 했지만 야마모토는 5차전의 피칭이 눈부셨으며 뷰러는 사실 억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좋은 피칭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안되더라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스윙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는 플레이저, 그리고 1이닝만을 소화했지만 넥 선수를 선발 투수 뒤에 1+1으로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 다저스의 선발 운용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올지 몰랐는데 로버츠 감독이 알아서 잘 구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디비전 시리즈로 치르면서 확실히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았던 다저스인 것 같습니다. 이 얻은 것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바로 불펜이고요. 필립스는 슬슬 작년 모드로 돌아오는 것 같고, 트레이넨도 언처터블한 그때 그 시절에 생각나는 피칭을 하는 것 같아 베시아, 필립스, 트레이넨, 코펙으로 이어지는 불펜 라인업은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오타니가 살아나고 선발진이 어느 정도 버텨주며 로테이션 돌아주기만 한다면 월드 시리즈 진출 4개의 팀 중 가장 가까워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매치는 우승 티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력을 뽐내는 필리스를 잡고 온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실제로 후반기 승리수를 보면 1위 파드리스 43승, 2위 다저스 42승, 3위 뉴욕 매치 40승으로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전력이 그다지 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와카에서는 중부 1위를, 디비전에서는 동부 1위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남은 건 이제 서부 1위 팀 뿐이죠. 시나리오는 완벽합니다. 이런 완벽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매치의 압도적인 무기는 바로 기세일 겁니다. 와일드카드와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며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타격의 짜임새는 어메이징 매치 그 자체였습니다. 전체 8개 팀 중 가장 강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단연 현재 분위기 하나만큼은 가장 무서운 팀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위기 중요 순간마다 해주는 피터 알론소와 프란체스코 린도어는 정말 뉴욕 매치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핵심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바로 3루수 마크 비엔토스입니다. 지난번 라이브 할 때 언급했었는데 뭔가 팀의 미래가 될 만한 자원을 얻은 것 같다. 이 선수의 타격 스킬이 심상치 않다고 했었습니다. 비엔토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현재까지 보여준 기록이 7게임 2홈런 7타점, 타율 4할 2푼 7리, 출루율 4할 6푼 7리, 장타율 0.714입니다. 팀의 핵심 코어 역할을 해주고 있죠. 만약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이런 기세가 이어진다면 린도어, 비엔토스, 알론소의 중심 라인업은 다저스와 힘 대 힘 대결에서 절대 밀리지 않게 만들어줄 겁니다.
즉 매치의 다저스전의 키포인트는 이 슈퍼루키 비엔토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닐지에 따라 매치의 파워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투수진을 좀 이야기해볼까요? 앞서 이야기한 후반기 매치가 잘 나간 데에는 바로 선발진이 단단하게 버텨줬기 때문이 컸습니다. 그중 3명의 선발 마네아, 세베리노, 퀸타나 모두 2게임씩 출장했고 각각 2할에 2.25, 4.50, 0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작년 에이스였던 센가 코다이가 합류했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컨디션처럼 보이진 않아 어떻게 활용될지가 미지수인데 만약 코다이마저 정상적인 능력을 보인다면 매치의 투수 라인업에 큰 힘이 생기는 것이겠죠. 이렇게 말하니 매치 역시 강해 보이죠. 다저스와 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보이는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조금 더 다저스를 높게 본 이유는 불펜의 전력 차이 때문입니다. 나름 잘 버티고 올라온 게 맞습니다. 스탠렉, 게럿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줬죠. 하지만 솔직히 좀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니라 나머지 선수들이 말이죠. 다저스라는 강한 팀 타선을 만났을 때 불펜의 구성 인원들이 얼마나 그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한두 번은 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의 그 한두 번은 매우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저스 약 우세를 점쳐지게 되는 것이죠. 총 정리를 해보자면 타선으로 맞불을 놓기 위해선 비엔토스가 중요하다. 불펜진의 약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최대한 선발진의 힘을 끌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센가 코다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 포인트가 있을까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리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이야기할 팀은 뉴욕 양키스입니다. 양키스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뭔가 그냥 순리대로 흐르다 이긴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냥 전력 차이로 이긴 느낌이죠. 근데 이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규 시즌의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 승리의 원천이 아니었던 건데요. 바로 저지와 소토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시원찮았습니다. 소토는 타율 2할 8푼 6리, OPS 0.746을 기록했고 홈런은 하나도 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장타율 0.357로 ISO를 보면 0.071이었거든요. 뭔가 갑갑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맞았던 거죠. 근데 거기다 뒤에 나오는 선수 합쳐지니 그 답답함이 따따블로 강했었는데요. 3번 타자 에런 저지, 아니 아론 주드게 선수 때문입니다. 어디로 출타 가셨는지 에런 저지는 보이지 않고 이상한 큰 정승 하나 세워뒀는데요. 타율 1할 오픈 4리, 장타율 0.231, OPS 0.630을 기록해 정말 많은 에런 저지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투수들이 쉬운 공을 한 개도 안 줍니다. 에런 저지에게 투구된 공의 58%가 볼이었습니다. 실제로 볼넷 5개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성적이 안 좋은가? 헛스윙도 오지게 많았습니다. 삼진도 5개였고요. 뭔가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이 급해서인지 타이밍도 궤적도 어이없이 스윙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서 슬슬 타구질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언급할 타자 뉴욕의 심장이자 헤라클레스 스탠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디비전 시리즈에서 하드캐리 해주셨거든요. 결국 스탠튼이 뒤에서 계속 이렇게 해결해주다 보면 앞에 저지와의 승부가 조금씩은 강요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럼 저지의 타격감이 더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양키스가 이기려면 저지와 소토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게 안되면 결국은 이길 수가 없게 되겠지요. 스탠튼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니 말이죠. 즉 타격의 키포인트는 돌고 돌아 에런 저지입니다. 그가 살아난다면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을 테고 아니라면 월드시리즈 가는 길은 어둡기만 하겠죠. 투수 이야기로 넘어가면 선발진에서 카를로스 로돈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게르콜은 견제하며 슈미트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온 로돈이 결국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게르콜이 곧바로 나올 수 없기에 이 선발 로돈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이클상으로 2경기를 뛰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선발진의 포인트로 이 카를로스 로돈을 뽑아봤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내줘야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양키스의 불펜 이야기를 해야겠죠. 홈즈가 마무리 자리에서 내려가서인지 매우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까요? 오히려 보다 편안한 상황에서 올라오니 실투도 적고 매우 좋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4게임 5이닝 3개의 피안타만을 내주며 평자치 0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간 마무리 자리를 르크 위버가 담당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이게 진짜 야수의 심장인가 하는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3번의 세이브 상황을 모두 지켜내며 모두 승리를 이끌었죠. 만약에 이게 똑같이 구현된다면 양키스의 불펜은 더 이상 약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해밀턴, 칸레, 홈즈, 위버로 이어지는 라인업이 탄탄하거든요. 총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소토 저지가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로돈이 과연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가? 위버는 끝까지 팀의 승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팀은 클리브랜드 가디언스입니다. 클리블은 난적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거친 손길을 뿌리치며 가까스로 챔피언십 시리즈에 안착하였습니다. 어렵게 올라왔지만 그 안에서 확인된 바는 있었습니다. 확실히 타격의 이름값에 비해서 짜임새가 좋다는 것이죠. 우선 스티븐 칸이 정말 미쳤습니다. 팀의 홈런 노리는 스윙 말고 이렇게 컴팩트하게 야구해줄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매 경기 팀의 삼봉장 역할을 해주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줬죠. 디비전 시리즈 5게임 동안의 성적이 타율 5할 2푼 4리, 출루율 5할 6푼 5리, 장타율 0.571로 진짜 하드 캐리했습니다. 그리고 레인 토마스도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 스쿠버를 상대로 말로 홈런을 때려내며 디트로이트를 무너뜨린 1등 공신이기도 하죠. 이 밖에도 로키오, 프라이, 라밀레즈도 분명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전체적인 폭발력은 분명히 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타선이 해줄 때는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디언스의 키포인트는 스티븐 콴입니다. 스티븐 콴이 결국 상황을 열어줘야 합니다. 만약 콴이 묶인다면 클리블 타선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번엔 투수 이야기를 해볼까요? 클리블의 투수 이야기는 결국 불펜 이야기인데요. 초롱성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불펜이 생각보다 금이 많이 갔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했는데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는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상대 불펜 너무 빡센데 라는 생각과 아니야 해볼만해 라는 관점은 상대하는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설 때 마인드를 다르게 합니다. 즉 투수가 심리적으로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이건 클리블에게 꽤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4승을 따내야 하는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선발이 진짜 최소 2명은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돌아줘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클리블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블의 불펜은 다시 철벽과 같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선발의 구멍을 압도적 불펜으로 커버칠 수 있죠. 그래서 키포인트로 잡은 건 결국 클로저인 클라세입니다. 에마누엘 클라세가 한번 무너지긴 했지만 결국 잘 치스리는 모양새였습니다. 이 모습을 잘 지켜야 합니다. 결국 클리블의 진짜 힘은 압도적 존재의 마무리 투수로부터 기인하는 불펜의 단단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한 게임이라도 무너진다? 클리블의 4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개의 팀을 모두 이야기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매치업이 만들어지니 진짜로 양키스 다저스 월드시리즈 매치가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진짜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된다면 이번 시즌은 역대급 월드시리즈가 되겠네요. MLB 양대 산맥 양키스와 다저스, 그리고 현존 최고의 선수 오타니와 에런 저지. 솔직히 이 매치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정말 이 꿈의 시리즈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응 아니야 하고 다른 두 팀이 꿈을 깨트리게 될지 챔피언십 시리즈를 주목해보시죠.